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교수TV의 박윤희 교수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십니까? 네. 오늘은 취업시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자격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죠. 2022년 6월 27일에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2년 국가기술 자격 통계 연보라는 것을 발간하면서 보도 자료를 이제 배포했습니다. 네, 국내 자격증 취득 현황에 대한 자료인데요. 2021년 한 해 동안에 전체적으로 뭐 자격 응시자라든가 또는 취득자라든가 또 그 취득자들의 어떤 구성에 대한 상세한 내용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2021년도 국가기술 자격은 249만 명 정도가 응시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84만 명 정도가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취득자 100%를 놓고 봤을 때 약 44.3% 거의 절반에 다다르는 정도의 인원이 20대 청년층이었습니다. 이제 이게 의미하는 게 취업과 자격증이 직결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중장년층의 취득 비율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증가했다. 38.2%나 증가했다. 이제 이런 또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것은요. 제과제빵 응시자가 역대 최고입니다. 예, 그러니까 가장 많이 지원을 했다라는 건 아니고요. 제과제빵 분야의 응시자가 예년도에 비해서 가장 많이 지원을 했다. 이제 이렇게 응시에 지원을 했다. 이렇게 본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이 안전에 대한 게 굉장히 이슈화되고 있어서 안전 관련 자격 응시자들이 또 많이 증가했다. 이런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응시자 수가 249만 명에 다다른다고 그랬죠. 그래서 248만 9,336명 정도, 취득자 수는 83만 9,751명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다 증가했습니다. 응시자도 증가하고 또 어때요? 취득자 수, 합격하신 분들도 증가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보시면 등급별로 보시면 이제 기능사 수준이죠. 기능사보다는 산업기사가 조금 더 위에, 예, 그리고 또 산업기사보다는 기사가 조금 더 위에, 그리고 기능장과 기술사가 그 위에 어떤 그 등급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보시면 가장 많이 응시한 그런 그 등급은 기능사가 가장 많이 응시했다. 사실 제일 낮은 등급이어서 어찌 보면 응시하기가 굉장히 우리가 용이하죠. 예, 그래서 가장 많이 응시한 그런 등급이 기능사다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비스 분야, 좀 더 서비스 분야가 뭘까 싶은데 제가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뭐 기사나 산업기사, 기술사 이렇게 위로 갈수록 조금 응시자가 적을 수밖에 없겠죠. 네. 좀 더 응시 요건도 까다롭고, 예, 그렇습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높은 기술 수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그 등급별로 어떤 자격 응시자들이 많았는지를 이제 본 거예요. 보시면 아까 서비스가 뭔가 궁금해 하셨죠? 이제 커말이라든가 우리가 커말이라고 불러서 줄여서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 활용 능력 이제 커말 1급, 커말 2급 상당히 많죠. 워드 프로세서도 많고요. 직업 상담사도 꽤나 인원수 자체는 아주 많지는 않지만 많이들 취득하시는 자격증입니다. 왜냐하면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서 직업 상담을 하시려면 이 자격증이 없으면 취업 자체가 안 돼요. 예, 그래서 어쩌면 그런 데 취업하기 위한 필수 자격증이어서 많이들 지원하시는 자격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사회조사 분석사도 이렇게 14,000명 정도 응시를 하셨네요. 지금 이거는 응시자 기준입니다. 기능사는 지게차 운전 기능사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한식조리 기능사가 그 다음으로 많아요. 이 두 가지에 이제 우리가 조금 있다가 주목해야 될 그런 내용을 제가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과제빵이 많이 늘었다고 했잖아요. 제과 쪽. 네, 그 다음에 전기는 늘 꾸준합니다. 전기는. 사실 전기는요, 일할 곳이 참 많은 그런 자격증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전기 분야는. 그래서 기능사도 그렇고 산업기사도 전기가 1등이고 기사도 전기가 1등이잖아요. 이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예. 일할 곳이 참 많아요. 예. 그래서 이 전기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그래도 내가 좀 건강하시다. 그러면 사실 60살이 넘으셔도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기가 정말 따기가 쉽지 않아서 그렇지 따놓으시면 늦게까지 일하실 수 있는 분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동네 전파사 같은 데 있잖아요. 전기 관련된 거 막 팔잖아요. 요즘에 그런 전파사들이 많이 없어졌는데 그런 데 가면 거기 전기에 대해서 잘 만지시는 분이 주인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전구를 갈아주고 뭐 등을 바꿔 끼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소소한 전기 관련해서는 다 그분이 하실 수 있고, 예, 그러면 이제 그 물건도 팔지만 거기다가 뭐 수고비 있잖아요. 해주시는 비. 그걸 또 따로 몇만 원 또 받으시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전기 분야는 사실, 네, 자격을 갖고 계시면 굉장히 좋은 분야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보세요. 벌써 기사나 산업기사는 다 전기가 이렇게 1등이지 않습니까? 그쵸? 네. 기능장은 위험물 관련이 많고요. 기술사는 건축 시공, 뭐 토목, 건설 안전 이런 식으로 응시자가 지금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제가 제빵 분야 역대 최고치 응시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 왜 그러냐면 뭐 디저트 문화가 발달되면서 이런 제과 제빵 그 기술 가지신 분들이 많이 필요하고 또 이제 뭐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 같은 카페 같은 프랜차이즈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또 거기서 또 일하실 분들 필요하고 그다음에 또 개인 창업도 하실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러모로 써먹을 수 있는 자격이 되겠죠. 네, 그래서 많이들 지원하셨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1회 시행한 시험이 있었는데요. 2021년에 빅데이터 분석 기사라는 시험인데요. 14,900명이 필기 시험에 이제 응시를 하셨어요. 네. 근데 이게 1회 시험이었어요. 근데 제가 보면은 여러분들도 뭐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원래 1회 시험이 어떻습니까? 그렇죠. 제일 쉽잖아요. 여러분 지금 공인중개사 따려고 그러면 거의 법전을 딸딸딸 외우다시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민법, 공법 이런 거 그렇죠? 근데 어때요? 1회 때는 어땠겠습니까? 공인중개사. 그러니까요. 그게 뭐든지 필요할 것 같다 그러면 1회 때 빨리 따는 게 좋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 빅데이터 분야에 굉장히 산업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비교적 1회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제 응시를 하셨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다음에 산업안전, 안전에 관한 것들이 중요해지다 보니까 이 안전과 관련된 그런 어떤 부분의 응시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네. 산업안전 산업기사는 산업기사 등급 응시자 수 기준으로 봤을 때 두 번째다. 두 번째 많이 응시했다.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건설 기계 설비 기사나 화재 감식 평가사의 경우 필기 응시자 수가 2020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예. 그러니까 딱 봐서 이게 좀 취업이 연결될 수 있고 좀 이렇게 직장으로 많이 연결될 수 있겠다. 이런 자격증들은 어때요? 꾸준히 그 응시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자격증에 많이 응시하는가를 우리가 면밀히 보면 어때요? 이 분야의 취업이 좀 많이 이루어지나? 이 분야에 좀 그 사람들 수요가 많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취업시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자격증이라는 그런 주제로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이런 어떤 그 자격증 취득 현황만 봐도 예, 어떤 자격증이 있어야 좀 취업이 잘 되겠네? 이런 것들을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우리가 주목하고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연령별로 보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2021년도에 거의 44.3%가 20세에서 29세 어떤 그 자격 그 취득 현황으로 볼 때 가장 많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도 2019년 대비해서 10.9% 증가했어요. 그 다음 보시면 50세 이상에서는요. 지금 보면 14.3%로 퍼센테이지 자체가 그렇게 높진 않겠지만 2019년 대비 봤을 때는 무려 38.2% 정도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40, 50대를 합쳐버리면 굉장히 퍼센트가 올라갑니다. 40, 50대를 합쳐버리면 어때요? 27%가 넘어가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20대도 많이 따지만 40대, 50대도 자격증 취득을 많이 하고 있다. 왜 그럴까요? 네, 취업이나 그 다음에 뭐 창업이나 뭐 재취업이죠. 이런 거가 연결될 수 있는 게 자격증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만 봐도 우리가 한눈에 알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50대 이상이 많이 취득한 자격증엔 뭐가 있는가라는 것도 살펴보면요. 이제 50세 이상 중장년층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남성은 압도적으로 1위가 지게차 운전 기능사예요. 예. 이거는 몇 년째 1등입니다. 지게차 운전 기능사가. 14,000명. 굴착기가 8,000명이니까 어때요? 거의 뭐 6,000명, 5, 6,000명 차이가 날 정도로 그렇게 지게차 운전 기능사 자격증 취득자가 많습니다. 근데 여성의 경우에는 또 한식조리 기능사가 압도적이에요. 두 번째가 건축도장 기능사이긴 하지만 거의 어떻습니까? 5,000명이 넘게 차이가 나죠. 한식조리 기능사가. 이걸 많이 따면 따는 이유가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예. 이게 이제 6월 27일, 올해 6월 27일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제 책에 보시면, 제 책, 당신의 커리어는 안녕하십니까? 보시면, 6장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이라는 큰 제목 아래 소제목으로 취업시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자격증이라는 그런 내용을 제가 썼는데요. 이건 2018년부터 2020년까지를 역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제가 글을 썼습니다. 거기에 보면 마찬가지예요. 이제 워크넷의 채용 공고 자료를 기준으로 한 거지만 채용시장에서 가장 많이 요구하는 자격증 2018년도에 3년치를 다 더한 겁니다. 합계치를 보면 지게차 운전 기능사가 제일 구인 건수가 많아요. 그리고 구인 인원도 가장 많고요. 그러니까 구인 건수와 인원이 다른 건 어때요? 예, 구인 건수 하나에 구인 인원은 2명일 수 있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제 건수보다 인원이 더 많겠죠. 두 번째보다 아주 압도적으로 많잖아요. 지게차 운전 기능사와 지게차 운전 기능사가 구인 건수도 많고 구인 인원도 굉장히 많다. 이게 이제 워크넷에 채용 공고 올린 것만 가지고 살펴봤는데도 이 정도라는 거예요. 3년치 합계가. 요거는 이제 2021년도에 발표된 내용입니다. 네. 제가 이것에 대한 내용을 제 책에 이제 썼어요. 근데 제가 이 책에 뭐라고 썼냐면, 우리가 노동시장 미스매치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제 뭐 수요와 공급이 잘 안 맞는 거를 미스매치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지게차 운전 기능사도 역시나 시장에서, 노동시장에서, 인력시장에서 미스매치가 일어나는 분야예요. 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조금 그 근무 환경이 괜찮고 급여 수준을 좀 좋게 주고 막 직원이 1000명 넘는 그런 거대 물류 기업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기업들 다 굉장히 탄탄하죠. 그런 기업들은. 네, 뭐 삼성전자의 1차 벤더라든가 이런 뭐 기업들 있어요. 그런 기업들은 어떠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지게차 운전을 잘하는 사람을 우리가 뽑아야 되는데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없어서 우리가 제대로 사람을 못 뽑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격증도 굉장히 많이 따죠. 보셨지만. 그렇게 자격증을 많이 따는데도 정말 운전을 잘하는 사람이 없어서 어때요? 사람을 못 뽑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계약직으로 일단 뽑아서 한두 달 이렇게 운전하는 걸 보고 마음에 들면 바로 정규직으로 이렇게 채용하면서 여러 가지 복지 혜택도 주고 뭐 급여 수준도 높여주고 이러고 싶은데 그 한두 달을 못 버티는 거예요. 잘 못하니까. 상황이 그러한 상황이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제가 커리어 전문가들한테 이제 이 내용으로 강의를 했더니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지게차 운전 기능사 자격증을 많이 따지만 너무 근무 환경이 열악해서 사람들이 많이 안 가서 늘 구인난에 시달립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게차 운전하는 곳이 되게 그 근무 환경이 쾌적하고 아주 좋은 데인가요? 그리고 급여도 굉장히 높고 이럴까요? 아니죠. 보통 어디서 근무합니까? 물류창고, 냉동창고, 냉장창고, 일반 물류창고, 그리고 또 어때요? 야적장 이런 데서 일할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러면 근무 환경이 냉난방 시설 잘 되고 굉장히 쾌적하고 복지 굉장히 좋고 그럴 리가 별로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어떤 의미인지? 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그거예요. 야, 박은희 교수 얘기하는 걸 보니까 지게차 운전 기능사를 따야겠어. 이게 취업이 제일 잘 되네. 제일 잘 된대. 사람을 제일 많이 뽑는데 이러고 당장 책을 사서 보시고 학원 가고 이러시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과연 그런 환경에서도 지게차 운전 일을 잘할 수 있을까? 만족스럽게, 재미있게 잘할 수 있을까? 조금 환경이 많이 열악해요. 네. 여름에 너무 더울 수도 있고 겨울에 너무 추울 수도 있고 네, 그렇게 쾌적하지 않은 곳에서 일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생각해보세요. 물류센터가 다 어디 있어요? 서울 뭐 강남 한복판에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다 경기도 외진 곳 이런 곳에 다 물류센터가 있단 말이죠. 물론 물류센터 아닌 곳에서 일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물류센터가 가장 많이 뽑을 거 아닙니까? 이런 지게차 운전하시는 분들은. 근데 그런 곳이 위치한 곳이 어디냔 말이죠. 서울에서 조금 원거리인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멀리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 출퇴근도 애로사항이 우리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하고도 내가 한 뭐 1, 2년만 열심히 그런 안 좋은 여건에서 열심히 일하면 내가 굉장히 그 지게차 운전을 잘하는 그런 기술 수준에 이르면 이제 그때는 조금 좋은 데 가서 그래도 좀 나은 조건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되겠구나. 내가 그거를 잘 견디면서 일을 할 수 있을까? 라는 걸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근무할 수 있을 것 같아. 괜찮을 것 같아. 그러시다면 지게차 운전 기능사를 따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무조건 취업시장에서 인기가 있다. 가장 인기 있는 자격증이라고 해서 덜컥 따지 마시고 예,
이 자격증을 따면 어떤 곳에서 일하는지, 급여 수준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보시고 나서, 검토하시고 나서, 아, 그러면 뭐, 내가 그런 곳에 가서도 충분히 일할 수 있겠네. 이렇게 판단이 쓰셨다면, 그때 책을 사서 보시고, 뭐 학원을 다니시든지, 그래서 자격증을 취득하실 것을 저는 적극 권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내용의 핵심은 바로 이 마지막 PT에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취업시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자격증에 대해서 오늘 살펴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자격증에 도전할 때는 많은 고민과 그 다음에 많은 정보를 취득하는 그런 일들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제가 꼭 당부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취업시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자격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또 영상을 통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십시오.